지금 뭐 이렇게 몇 분만 시간을 다 쓰시고 저희는 왜 오라고 했고 질문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어지지 않고 왜 저희 오라고 예. 별이 달라고 거 아니에요. 발표하시는 내용이 제 자료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다 쓰시고 왜 저희한테 죄송합니다, 부모님. 오늘 포럼은 혹시 잘못 오해하신 것 같으신데 오늘 포럼은 부산의 교육과정의 총론의 방향을 개발진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어떤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그런 공청회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을 받는 건가요? 지금 주신 의견들이 개발진 그리고 교육청에 전달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의견을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래서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주면 제가 의견을 두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전 그분의 답변을 듣고 제가 지금 반론을 사회자가 진행을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시간이 없고 좀 있으면 끝나야 되잖아. 지금 6시 10분이나 20분이면 여기에서 지금 발표하신 분들께서 즉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답변하고 바로 완성되는 질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의견들, 질문들을 개발진 그리고 교육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능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부산 교육과정 총론 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능한 답변들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산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을 오늘 그 주요 내용을 탐색하고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의견을 제가 개발자들께서 수렴해서 다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개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개발진들이 아니요 잠시 사회자님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어렵습니다. 사회자님 혼자서만 얘기하시지 말고 학부모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요. 개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거는 저희가 감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신 이후에 개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부산 교육 과정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해양이나 생태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AR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요. 저희 아이는 특성화고를 졸업을 했어요. 둘 다 졸업을 하고 보냈는데 지금 이 행사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부산 교육과정이 정해지면은 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실행까지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교육과정의 기본 바탕이 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라고 다들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주셨어요. 그래 궁금한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금 학부모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공청회도 일방적으로 폐해가 되고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내려고 온 건데 그렇지. 저희 말씀을 안 들어주시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거 그냥 실적,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실적을 위한 자리밖에 안 느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실 수 있는 그렇지만 오늘 3시간 동안 우리가 약속된 내용은 개발진들께서 지금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기본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각계각층의 또 각 학교급의 토론자분들께서 학계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학부모님 그리고 여러 단체들 또 개인들 오셔가지고 유튜브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의견 아니 사회자님 수렴을.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질문에 대한 답을 개발자분들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일단 있는지. 사회자의 역할에서 제가 지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제 마이크를 진행을 예, 그 교육청 관계자 있으면 좀 마이크 좀 말이 주시고. 됩니까? 네, 저 교육과정 업무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강연순입니다. 지금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2022 부산 교육과정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하는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22는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가 부산 교육과정 총론을 처음으로 만드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 교육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21년 11월 말에 발표된 발제하신 분들이 다 그걸 그것을 발제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여기 없으나 26페이지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지원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가만히 있어봐. 부산교육과정 총론개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적혀 여기 나오는 있습니다. 발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2022 올해 부산교육과정 총론을 만든다는 겁니다. 올해 만들고 내년에 시작하는 이 교육과정은 2022 교육부의 2022를 바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 앞으로 교육부가 그렇게 갈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 참고를 하는 것이지 기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자분들께 사회자님께 그 서면 제출을 하셨는데도 구두로 뭐 의견을 주시고 싶다는 뜻인 것 같으세요, 그죠? 사회자께서 우리 질문을 패스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것을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시간을 얼마나 가더라도 여기 학부모님들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학부모님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께 전달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모아 앱에도 올렸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많이 안내를 해달라고 했고 근데 안내를 하신 것까지 좋은데 여기 학부모들 의견이 뭐냐면 지금 종합 토론 및 의견 수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장시간 연구를 해서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예.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다 맡겨야 되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이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이 아젠다는 듣지 않고 들어야죠. 그것만 일반적으로 하고 우리 자. 뭐야 질문지 몇 개 냈으니까 너희들 뭐 10분 20분 하고 가 이러면 안 된다는 아니요 얘기예요. 지금 맞죠. 네? 의견 수렴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맞죠, 몇개 맞죠. 사람들 얘기를 하도록 5분이고 10분이고 예, 시간을 연구생들을 주고 위한 교육이 지금 아니고 현재 우리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위한 어떤 생각을 교육입니다. 가지고 학교에 어떤 기대를 거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걸 왜안 하고 그냥 그다음에 사회자가 그냥 질문 아니 사회자분님은 이 토론 진행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은 진행을 이분이 해주세요 그냥. 아니 지금 이 포럼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사회자가 진행을 아니, 하고 지금 있는데 끝난다고 하잖아요. 아니 안 끝났으니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안 끝났으니까 지금 포럼이 누구신데요? 진행 중이잖아요.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사회자님한테 맡겨서 질문을 하세요. 시간 다 됐다고 질문을 지금 하고 그냥 가라고 답을 듣고 했잖아요. 이러면 될 건데 더 이상 사람 피우지 말고 정확하게 질문하세요. 아니 왜 소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교육의 맞습니다. 주체는 누구신데요? 아니, 누구신데요? 세계 인권 선언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의 결정권은 부모에게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안 끝났잖아요 지금 저는요, 포럼이. 아니 근데 지금 마지막 하시겠다고 하고 대답하시는 6시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 쓰시고 약속이라 하시면 안 어떡합니까? 저희도 처음에 기다렸잖아요. 안 끝났으니까 하세요. 3시간 4시간을 여기 와서 완전 기다리는 이유는 그럼 시간 배정을 다 우리 하셨잖아요.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준비해 왔어요. 질문하려고 일단 하고 공식적인 이 자리는 종료를 하고 왜냐하면 아니, 지금 공식적인 모든 자리가 말씀들을 꼭 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꼭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야 그것이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신 의견들이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배정을 다 하셨잖아요. 아, 네. 너무 기가 막히게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야? 선생님 먼저 공개하셨어요. 서로 차분하게 합시다. 서로 차분하게. 너무 일반적인 진행을 하시니까 제가 사회자가 영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진심으로 저는 오늘 포럼이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놓쳐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저는 임무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소란해서 진행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발하시고 또 오늘 발표 준비하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헛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부산교육과정에 반영해 갈 것인가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차 포럼은 공식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제가 아닐까요? 발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거 누구예요, 저거? 주세요. 자,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자님들께 질문이 필요하신 겁니까? 네. 네, 부모님들. 예, 어머님들 의견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예, 어머님들 오늘 오셔서 예, 마이크 잡고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토론자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실 거니까 한 분씩 필요하신 분들 나오셔서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렇게 예? 자, 한 30 나가는 이야기. 자, 제가 먼저 하고 우리 저 강정희 저 학부모 오실 누가 한번 잠깐 말씀해. 제가 오늘 참 너무나 이 귀한 자리에 예, 잠깐 앉으세요. 잠깐 앉아보세요. 제가 일단 말씀 잠깐 드릴 테니까 예, 저 학부모님들 잠깐 앉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두 분 더 얘기하세요. 여기 오늘 잠깐만요. 예, 저는 자유총연맹 울산 지부의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산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부산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제가 하윤수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지금 엊그저께 오성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보건교사 국가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산도 어떤 교육의 아젠다를 가지고 총론 얘기한다니까 사실은 연구진들이나 발제하신 분들 또 교사 선생님들 또 장학관들 교육관들 이런 분들이 도대체 부산 교육을 앞으로 어떤 아젠다를 끌고 어떻게 아이들을 여러분 90년대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96만 명인데 작년 아이들 출생이 28명밖에 안 돼요. 학교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 둘밖에 낳지 않고 기르는 자녀들을 우리 학부형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싶고 의미 있는 교육을 받고 싶고 자유대한민국의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서 지금 마음에 안달이 났는데 오늘 지난 내용은요. 이 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간을 우리가 앉아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자료까지 보세요. 고스란히 다 들었어요. 듣고 났는데 저는 질문서 내란에서 2분 유치 교사 한 분하고 중등 교사한테 2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내가 반론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걸 다 하고서는 인터넷으로 한 거 몇 개만 이렇게 한다니까 마음에 그러면 우리 학부형들이 의견 수렴은 언제 하실 거며 그러면 이게 결정되고 나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11월 며칠에 공청회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한 얘기들만 가지고 또 다른 제2단계 3단계로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달라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이 너무 편향적이었고 한쪽 얘기만 했다. 그러면 안 돼. 시간이 다 가도록. 예, 그러면 오늘 토론 이후의 토론의 절차는 한 분당 5분 의견 주시는 걸로 듣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혹시 이제 소속 성함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속하고 이름보다. 마스크 벗고 하세요. 네. 마스크 벗고. 제 마음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 교육과정 부산 교육과정 이 기본 방향을 위해서 개발하신 위원님들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특목고를 보낸 그 경험을 빌리자면 오늘 행사는 그야말로 제가 듣기에는 이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실적을 위한 행사인가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께서도 굉장히 굉장히 교양 있는 어조로 학부모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 모든 이제 그 개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2015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기본으로 바탕으로 그리고 참고 문헌을 보시면 대부분이 2021, 2022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문헌들로 대부분이 다 참고를 하셨다고 여기다 자료에 다 내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다른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여쭤보고 싶은 점은요.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나 문학이나 도덕 등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 의한 뭐 수용, 뭐 이런 거 포용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어나 문학에 나오는 인권이나 성평등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물론 다문화 어린이들도 중요하지만 소년 소녀 가장들,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 그리고 탈북민 학생들 사실 그 학생들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른 개념이에요, 선생님. 다른 개념인데 성평등이라는 단어로서 어떤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의한 소수자를 성소수자에 갖다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왜곡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성인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발제하신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교사의 자율권이라고 대체적으로 보면 교사의 자율성, 자율권, 학생의 자율권 굉장히 교육 과정의 자율화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26년 이상을 사교육에서 일을 하고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세금을 다 냈거든요.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궁금한 것은 교사와 학원 교사는 다르죠. 그죠? 학원 강사는 다르지요. 교사와 교수의 직업도 다르지요. 교수들은 대학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기 식대로 자신의 연구 중심대로 학생들을 지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예요. 20대 이상이기 때문에 뇌의 성장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치원 교육, 초중고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계속 언급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자율권이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엄마 잔소리 없이도 학교에 오고 이러면 참 좋죠. 하지만 10대들 같은 경우는 자율성만을 강조하기에는 위험한 나이잖아요. 그죠? 아직 뇌가 성숙되지 않았잖아요. 미성년이잖아요. 보호자의 어떤 그런 도움이나 이런 간섭이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시기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회에 학교에 가기 전에 사회의 질서, 서로가 규칙되어지는 것, 서로 대인과 대인 간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놀이만 한다든지 자율성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이를 둘 길러본 엄마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명료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저는 정말 모호했고요. 교사는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교사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원 강사는 학원 강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교육과정 정책에 참여하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시는 거 건의사항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의견을 다 듣고 그 다음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분. 예. 네, 먼저 제 학부모들이 좀 사람들께 대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화가 난 이유가 정말 엄마들 많이 바빠요. 아시잖아요. 저도 이남이녀 엄마이기도 하고 또 제가 중등학교 사회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연구하시고 또 오늘 발표하시는 일 보니까 정말 아이들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열의를 갖고 하시는 거에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제가 하연수 교육감님께 여쭤봤는데 오늘 사실 행사하는 걸 우리 급하게 알았어요. 그 저희들이 지금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참 미사 요구도 많지만 문제점들이 많아요. 아까 앞에 학부모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선생님들 발표하시는 거 들어봐도 우리 아이들 미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기초학습 역량을 강화하려고 그러니까 또 디지털 학습도 강화시켜야 되고 이것저것 그래서 또 정치와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이런 부분도 뺐더라고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 교사라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정치, 경제, 사회, 법 이런 것들 기초 지식은 다 갖춰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 교육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 지식이 부족할 때 아이들이 오히려 세계 시민 역량이 더 부족하지 않나 걱정도 되는데 이렇게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런 시기에 아이들한테 왜 학습에 집중하기 곤란하고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성적인 것을 참념하게 만드는 그런 지나친 조기 성애화 교육이나 또 남녀라는 우리가 이 바이콜로지 섹스를 무시한 그런 제3의 성이나 동성애, 성전환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면 중고등학교 보건, 보도, 사회, 기술과정, 심지어 국어교과까지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 더더구나 이해가 안 가는 건 보건을 다루는 교과서 안에서 성과 건강이라는 문제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안전한 섹스, 안전한 낙태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공청회에 그 교원당에 갔다 왔는데 그 발제하시는 분들 연구진들이 말씀하실 때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바깥에 또 종교적 교사들이 붙여놓은 현수막이나 그분들 들고 계신 피켓에도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 생태 전환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또 생태 전환 교육이 뭐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생명 존중, 생태 질서 존중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생태 전환 교육을 하자면서 생태 질서에 맞지 않는 성전환 교육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생명 존중한다면서 아이들을 낙태 조정하는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체에 맞지 않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것들이 미소년 아이들한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실시한 서구들의 병폐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9월 23일자 에포크 타임스에 이런 성평등 교육을 받은 10대 여자아이가 자기가 그런 당부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여자아이지만 자기가 여성으로 부족한가 싶어서 트랜스젠더에서 남성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런 성전환 교육을 받고 가슴을 절제하고 15세 때 근데 그 아이가 12세 때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교사들이 아무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해주지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해주고 남성 호르몬제 투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세 때 폐경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가슴이 작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부작용에 많이 시달렸답니다.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나 처음으로 어떤 심리학이나 아동 발달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붉은 털 원숭이가 자녀를 새끼를 낳고 모유를 수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미와 새끼의 친밀한 관계 형성 과정을 배우면서 자기가 정체성 탐구라는 이름으로 자기 몸에 저지른 엄청난 가호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이런 정체성 탐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이름을 행해주는 이 정체성 젠더 감수성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성전환, 10대들의 성전환이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아이들한테 맡기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교육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 아이도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20대 중반까지 가야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 아이도 고등학교 가서 그런 학습을 통해
통해서 자기가 더 큰 깨달음을 느꼈고 자기가 여성으로서도 부족하지만 성전환을 해도 남성으로서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타고난 성을 타고난 자기 신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배움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교과서에 넣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성애 옹호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2018년도에 예, 부산시 그 김석준 교육감 재선을 앞두고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두고 고등학교 보건교사 부산시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교육청에 보고서 나이스를 올렸습니다. 나이스 보고서 올렸습니다. 뭘 올렸냐면 그 학교 단체로 헌신을 했는데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고3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연락을 받고 혈액관리기구에서 아이들을 불러 조사해 봤는데 고1 때 걔가 동성애 포털에 가입해서 성인 동성애자와 관계해서 에이즈에 감염된 겁니다. 예, 아니 상관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왜냐하면 교육과정 속에 원래는 보건교육 속에 옛날에는 교련이었죠. 동성성행위와 에이즈 연관성을 알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뺐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로 빼고 지금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인권 다양성 교육, 포용성 교육이라는 내용,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폐를 당하고 있는데 김석준 교육관이 뭐라 그랬냐면 10대들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교육청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들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하현수 교육감님은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이 부산의 교육과정하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2002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정말 부산시 지자체의 자율성으로 또는 교사들의 자율성으로 학교의 자율성으로 또 엄마들의 자녀 양육권으로 이런 문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지 부산에서는 이 개발진과 연구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유해한지 깊이 통감해 주시고 이 엄마들의 분뚝 터지는 마음들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나온 말씀과 겹치지 않게 딱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이라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 아까 연구하시고 발표하신 분 전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뜬구름잡는 얘기를 성실하게 하시는지. 네? 정말 궁금한 거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가 중학생 때 진로 탐색하면 결정이 됩니까? 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1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과목, 2학년에 선택해서 수강해야 되는 과목, 그거 다 다르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2학년 때 돼서 내가 그 상황에 가가지고 내가 전공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나의 진로가 바뀐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에 1학년 때 수강했어야 되는 과목을 다시 들으러 갈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얼마나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실제로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런 계획을, 이건 정말 무슨 다양성을 하고 아이들의 뭐 진로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무슨 미래를 위해서 탐구시킨다.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양하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역차별적인 교육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실제적으로 제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는데 제가 반대를 하죠. 저도 남편도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본인이 그런 지금 마음을 달래고 싶은데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친구들은 다 진로가 뭔지 결정을 했는데 자기는 결정을 못했대요. 그게 이상합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그 나이 때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뭐고 진로가 뭔지를 100%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계속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뭐 아이들에게 뭐 고교학점제 말씀하실 때 실질적인 자율성을 뭐 보장하고 전문가적인 권한을 뭐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그것에 관련된 구체화된 방안이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인 무슨 사상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까 물론 특성화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부모님이나 가정 상황에서 진로를 먼저 선택해서 취직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육과정 학교 공교육에서 직업학교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희가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된다고 20대 아이들 고민할 때 학교에서 뭡니까? 취직 잘 되게 무슨 전공을 선택하든지 본인의 꿈은
무슨 전공을 선택하든지 그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기가 어렵고, 그러니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듣지 않고 토익 공부하고, 이게 대학교가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 대학교가 지금 직업 취직을 위한 곳으로 전락한 것도 가슴이 아픈데, 중고등학교에서까지 진로 탐색, 적성 이런 거에 그렇게 과중하게 시간을 들이면서 아이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상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뺏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가고 있고 그것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세계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나눠주신 이 자료 안에서도 세계시민상, 민주시민상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그럼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발할 거나 그렇게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 시민상이 만들어집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상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로나 이런 것에 내가 무엇인가를 쫓기듯이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세계 시민상이 자동스럽게 그게 만들어집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정립하고 장착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 시민상이고 민주시민교육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에서까지 그런 과정 만들지 마십시오. 엄마들은 반대합니다. 저는 제 아이가 엄마 나 진로가 뭔지 모르겠어라고 말했을 때 당연해. 네가 그거 모르는 거 당연하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게 당연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계속해서 지금 확대하고 계시겠다고,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진행하시는 선생님 누구십니까? 사회교과에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재 개발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진행하시는 그 선생님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상을 주입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그 원칙에 의해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역량은, 네? 그것이 보장되었거나 연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아니 아직 5분 안 됐어요. 제가 시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교사가 안 하고 만약에 외부 단체에서 강사를 그렇게 하신다면 그 강사의 사상이나 검증은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학부모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정치 사상에 편향되게 그렇게 교육하시려는 그런 의도, 저희 너무나 느껴져서 절대 반대합니다. 예, 또 의견 주실 부모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의견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당장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자 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제가 물었던 질문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부산교육과정에서 내릴 수가 있는지 아까 대답하신 내용도 없었습니다. 지금 부모님,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강론이나 또 교과서 개발에서나 그 교재의 주제 선정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질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담는다 안 담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겠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하시오. 마이크로 하시오. 다 들어야지. 네, 말씀하시기를 세계 시민성, 민주 시민의 자질, 생태 환경, 타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죠. 성평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네. 자, 잠깐만요. 제가 부산교육이 수양해야 될 역량과 인간상에 이제 세계적 관점, 그리고 지역적 관점, 개인적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글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 중학교 개발진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인데 논의된 내용이 개인적 과정에서는 자존감 그리고 어떤 특성과 소식 그리고 자기주도적 행동력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지 여기 어디에도 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물어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네. 거기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이 나이, 성, 계층,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이 이게 또 젠더도 포함이 되는 이게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근데 차별을 받지 않는다에 스커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 자체? 젠더, 동성애 뭐 이런 거요. 성애라는 잠깐만요. 성애라는 어떤 개념에 성차별을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네.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건지 네. 동성애를 포함한 성평등을 얘기하는 건지 양성평등인지 자, 성평등인지 그러면 제가 세계 시민성에 대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 시민성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세계 시민성이라는 것은 저는 역사교사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어떤 남녀 평등, 남녀 어떤 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근대화라는 것이 점점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금 포괄적인 세계 시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대답을 마치도록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하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저희는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될 것입니다라는 안내를 저희들이 그러면 언제 받을 수 저희들이 있나요? 이렇게 지금 팀별로 연구를 했고 요거를 모아서 이제 초안을 만들 겁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할 거거든요. 그 공청회 날짜가 우리가 언제 11월로 예정되어 있죠. 시간까지는 아직 계획이 네네. 저녁에 할까요? 그러면 토요일. 네네. 토요일이면 괜찮나요? 근데 저희 발언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청회는 아무래도 오늘은 포럼이었고 그 형식이 다르니까 공청회에서는 충분히 오신 분들에게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오늘 오신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개발진들이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시안을 놓고 그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2022 부산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내년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기반은 2015여야 됩니다. 2015 국가교육과정에 기반한 부산교육과정 총론이 나올 겁니다. 원래 절차대로 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다 되고 나오면 우리가 부산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2015에 대해서 늦게 시작한 거죠. 이미 빨리 시작한 시도도 있지만 좀 맞습니다. 예. 참고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2022가 적용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안 보고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크게 근데 2022년 최종 교육과정이 나오고 지금 그거를 지금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하라고 시킬 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22가 앞으로 적용될 것이니 참고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가 2022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아직 그죠? 맞잖아요. 이게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이 총론 개발 이거 4월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다음 이제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 없었어요. 네, 저는 아까 그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란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도 좀 드리고 싶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좋게 들리지만 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전문가가 아니라 수업을 하는 수업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과정의 전문성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일반성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까지 발족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일개 교사라는 게 죄송합니다. 교사 한 분이 평교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서 학교 교육 자체에서 자기가 구성을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이런 개념이 너무나 막연하게 들립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드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교육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4년마다 학교를 옮깁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교육 공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중학교 수석쌤께서 얘기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마을 전문가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너무 의문스러워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신 페이지에 49페이지 보시면 각 학급별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 참고 자료 대부분이 이제 교육부랑 부산시 거 빼고는 대부분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들, 경기도, 전라도, 경남 이런 자료들만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도 솔직히 궁금하고 좀 더 균형 있게 만약에 지역 교육과정 자체가 거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만 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그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할까요? 장학관님. 제가 학부모님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매우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이해의 차이도 상당히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가 아까 어떤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데나 자율성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율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 혁명을 공부를 시키는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주도가 되어서 프랑스 혁명은 이렇고요 이렇게 한다는 교사 주도가 아니라 학생에게 너는 프랑스 혁명을 선택할래? 미국 혁명을 선택할래? 학습의 선택권을 주고 자율권을 주고 탐구하고 서로 공유하고 발표한다는 개념의 그런 자율권이라는 거예요. 자율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고 아이들이 아직도 정치성향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사 자율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과정이 교사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학교에는 교사가 지켜야 될 국가교육과정 수준이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취기준을 가지고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교사는 그 성취기준에 의거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모든 선생님이 절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교사교육과정입니다. 사실은 교사가 제 마음대로 구성을 한다는 의미가 절대 제가 아까 거버넌스라는 말도 드렸고요. 이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다 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가르쳐야 될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그 국가교육에 성취 기준도 있고 성취 수준도 있고 평가 기준도 있고 거기에서 또 성적에 대한 지침도 있고 그런 것을 넘어서는 교사교육과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교사교육과정은 아까 제가 제일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교육과정이 어떤 추구해야 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저희 발표는 그거였습니다. 2015년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이런 교육과정을 지향한단다. 그러면 부산교육과정에서는 2015에 근거해서 2022에서 지향하는 어떤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라고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총론의 과정이고요. 강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발도 안 들여놨고요. 그래서 이런 수의 과정에 대한 오늘 첫 발표를 부모님께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교사자율교육과정은 그렇게까지 막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학부모님께서 도대체 교사가 가고 나면 남은 지역교육과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어교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옆에 있는 학교 지역도서관과 연계하여 책 읽기나 작가와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교사가 가고 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이 또 오면 모르겠는데 사람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기반한 어떤 교육과정이 혹은 또 교육활동이 유지되어가는 그런 안정화된 것을 거기에 보면 안정감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의 용어가 가지는 다각적인 것들에 대한 주목을 조금 해주시고 제 답변은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깊이 있게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런 걸 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 총론 책자를 만들고 나면 교육부에서 이렇게 두꺼운 해설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문서임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부모님들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우리 개발진에서 알아들으셨을 거니까 또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 부산 교육에 대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이 너무 길게 갔으니까 이제 마쳐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남으셔서 얘기를 좀 같이 하시죠. 이제 공식적인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을로 가면 안 돼요. 주민자치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이 이런 뜻이 아니시라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 얘기는